해설갑니다. 이번 영상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제 분할 소식이 지금 들려왔죠. 배터리 분할 검토 예정이고 이제 시행한다. 그 소식 나오면서 이렇게 거의 9%가량 이제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될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25조 됩니다.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25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부분 27조, 정유, 화학, 윤활유 부분이 20조고요. SKIT 지분 가치가 8조 정도. 최근에 좀 늘었겠죠? SKIT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 합쳐서 56조 정도 적정 기업 가치가 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지주사 할인을 감안을 하면 28조 정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요 27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배터리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던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매출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석유화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화학 부분과 정유 부분 이런 쪽 하는 회사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3월 1분기까지 배터리 사업 쪽에서 비중이 5.7%밖에 안 됩니다. 먼저 의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물적 분할을 하기에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물적 분할을 하려면은요, 흑자가 나야 됩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도 지금 1년 가까이 한 10개월 넘었어요. 처음 발표하고 나서. 근데 그 말이 나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 배터리 부분이 흑자로 전환되고선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SK 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부분이 지금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다. 이게 흑자로 돌아섰을 때, 그러면 내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흑자로 돌아서야지 분할을 하고 상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사례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적자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분할을 한다 이런 건 좀 시기상조가 있다. 결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왜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려는지 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투자의 캐파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좀 미국 가서도 2조 정도 이제 투자 유치를 좀 계획을 했었죠. 발표를 했고 그랬는데, 이 배터리 부분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 능력이 확장 계획인데 엄청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 때문에 좀 재원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상장을 하겠다,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SDI는요, 삼성 SDI는 흑자죠. 흑자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투자 규모가 없습니다. 2017년 이후로 중단됐거든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분에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제 CATL이 1등입니다. 그리고 있고 4등, 5등이 이제 SDI랑 SK이노베이션이에요. 이게 역전이 되겠죠. 이제 왜냐면은 투자를 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 자체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SDI를 능가한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1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80조 원이고요. SDI는 75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점유율 측면에서 삼성 SDI를 좀 역전을 하고 이제 4위로 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어떤 거죠? 굉장히 SK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배터리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하고 상장시켜서 그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적자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적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 좀 내년 정도 이제 증권가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적자로 가고 있는 한은 물적 분할을 해서 좀 상장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당장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부분이 뭐 올해 이렇게 빠르게 물적 분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부분이, 지금 SK이노베이션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흑자가 많이 나고 하면은 뭐 그게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이 정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유 부분에서 지금 유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보시면은 WTI 유가는 76불까지 갔어요. 76불까지 갔는데 정유 기업들 꼭 유가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정유 기업의 실적은 정제 마진에서 나온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제 마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추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정제 마진 추이입니다. 정제 마진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2 이상 올라가야 돼요. 이쪽에서 이제 흑자가 많이 나는 구조고 떨어지고 있죠. 정제 마진이 2가 안 되고 좀 떨어지고 1 가까이, 1도 좀 떨어져서 0. 한 3, 4 수준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제 마진이 움직이면은 정유 부분에서는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팔면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최근에 좀 이렇게 돌아서나 했는데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저점 정도 나오면 N장으로 빠지고 다시 돌 텐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실적 개선이 뭐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지금 SK이노베이션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적 분할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빨라야 내년 정도죠. 올해는 뭐 크게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료들을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좀 LG화학의 사례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LG화학이 처음에 분할을 한다 좀 나왔던 내용이 요때였어요. 이때 나오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 만들고 저점 다지고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이때 처음에 9월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9월 16일에 먼저 나왔을 거예요. 아직도 지금 예비 심사만 청구해 놓고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죠. 상장하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빨리 걸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흑자 전환도 돼야 되고, 이때도 이제 이때 LG화학이 얘기했던 게 흑자 전환이 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였죠. 근데 지금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분 흑자가 아닙니다. 이 소송금 LG화학이 2조도 좀 지불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적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올 가능성 역시 떨어진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LG화학이 이렇게 물적 분할 내용 나오고 하락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00만 원도 넘었었죠. 이 부분은 역시 뭐 증시와도 뭐 연관이 있죠. 증시가 11월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LG화학도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여전히 뭐 시장과 연관을 갖고 좀 봐야겠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좀 말씀드리고, 시장 측면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급락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고점에서 먼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장대 거래량은 매물을 쌓아놓고 내려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크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V자로 가기가 힘든 겁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 한. 더 터져야겠죠. 그래야 이제 V자로 가는 건데, 역시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뭐 V자로 가기에는 좀 힘들고, 반대로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어떤 거죠? 누군가는 많이 팔았는데 누군가는 또 많이 산 거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바닥을 잡는 거고,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누군가는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많이 산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매물을 쌓아놓고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좀 거래량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악질이에요, 이게.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하면 이제 추가 상승도 열려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급락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기 좀 시간이 좀, 당장은 힘들고 좀 매물 소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 위까지 올라오려면.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옆에 보시면은 갭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갭이 있죠. 여기 이렇게 갭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을 신규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구간까지 갭을 메꿔주는 구간까지 내려오면 저는 이건 정말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을 사고 싶었던 분들은 요 구간에 이런 구간에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사도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주가의 할인이. 왜? 물적 분할은 빨라봤자 내년인데 당장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신규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갭을 메꿔주는 그런 구간에서는 내가 봐도 된다 이런 의견 좀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단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구 전략을 보던지 이제 투자로 가던지 그때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주가의 전략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는 지금 시가총액 50조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25조예요. 거의 반 수준이죠. 절반 수준인데 SK이노베이션이 수주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게 아니고 SK이노베이션이 가치를 많이 못 받고 있구나. 우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 갭을 메꿔준다 하면 이때는 신규 부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투자가 공격적이고 상대 종목보다 싸게 주가가 시가총액 부분에서 저렴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은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맞춰가고 단가를 맞춰가는 구간이지 도망가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시황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